네, 최강 종목 가온칩스에 이어서 종목 진단 받아볼 시간입니다. 자, 전일장 저 PBR 업종 강세 속에서도 또 인터넷, 게임 비롯한 성장주의 반등,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흐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는 WCP입니다. 분리막 매출 긍정적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 42,000원인데 전일 종가가 41,800원. 대응 전략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우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생각보다 좋았지만은 결국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공장 쪽에서의 비용이나 이 비용적인 이 부분이 저는 일시적이라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발표한 이후에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계속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보유 관점을 좀 계속 좀 네.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이 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도 최근에 투자나 그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SDI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온 상황에서 이 주 고객사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이 WCP에도 이제는 좀 녹아드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좀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CP 보유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일 거래일 금요일장에서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진엔텍인데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정부의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소식에 우진엔텍이 금요일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급등했고요. 젠백스 링크는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강현실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신성 ST 볼까요? 장 마감 후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공시에 올랐고요. 또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또 이 밖에 자사주 취득과 주식 소각 결정 공시도 연달아 올라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인도 장 마감 후에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231% 증가하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전주부터 AR 관련주, 건설기계주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성훈 차장님의 시간외 종목 픽 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선택받은 종목은 뭘까요? 우진엔텍을 네.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상장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신규 상장주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상황이지만 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근데 최근에 뭐 작년도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공모가나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평가는 밸류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그 부분 돌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계측 장비 원자로 쪽에서의 실적이나 그리고 어떤 시장 전망이나 어떤 공모가로 반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지금 수준에서의 이 우진엔텍의 주가는 좀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SMR 쪽에서의 계측 장비에 대한 계측 장비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뭐 경쟁 상대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재화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원전 사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 정부의 이 공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MR 쪽에서의 우리나라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이제 한국수자력 원자원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우진엔텍의 가장 큰 고객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SMR 쪽에서의 시장이 이런 기술
높은 수준으로 갔을 때도 우진 엔텍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일어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에서는 저는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원전 쪽에서의 관련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는 정말 낮게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해외 쪽에서의 이 수주나 뭐 체코 쪽도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서의 수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진 엔텍에 대한 이 계측 장비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의 이 계측기라는 게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가 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있는 그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지금 원전 쪽도 어떤 세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 교체나 이런 부분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매년마다 어떤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우진엔텍에 대한 관심을 뭐 지금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감뿐 아니라 실적까지 숫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진엔텍 지금 공모가 5,300원에서 거의 300% 이상 좀 오른 상태이기는 합니다. 좀 가격 전략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선은 지금 그 변동성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주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왔을 때는 전 1차적으로 지금 10%그 28,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28,000원 선에서는 뭐 차익 실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 적인 측면보다도 이 상장한 이후의 변동성을 좀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목표가 28,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브리핑 드릴 차례인데요. 선미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롯데칠성 볼 텐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소주 가격 인상 지연과 펩시 필리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살펴볼 텐데요. 네, 영업이익이 무려 132%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해 잠정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세그먼트를 늘리고 또 슈퍼카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타이어 공급을 강화한 점이 호실적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가운데서 하나 꼽아주시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네. 지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은 뭐 4,900억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700억. 그러니까 그 한 달 지금 며칠 사이에 이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이유로 봤을 때는 역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타이어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갔던 네. 상황이고 그리고 천연 고무와 이 합성 고무의 이 선형 고무와 합성 고무에 대한 이 가격이 좀 떨어짐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율에 대한 하락이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자동차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영향을 덜 미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이나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이 부분의 주가가 지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네. 우선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게 이제 홍해 인근 쪽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원재료 가격이 다소 좀 상승했다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지금은 좀 완화됐던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율에 대한 하락 부분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뭐 PBR 관련주, 저 PBR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타이어 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 PBR 모멘텀 거기에 또 매크로 상황까지 좀 불리하지 않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56,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45,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가장 큰 부담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자동차 섹터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저 PBR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요.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력이 굉장히 좀 심심하실 거라는 느낌이 많이 강한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드실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발휘가 되는데 생각보다는 주가에 많이 좀 상승 여력이 더 나와야 되는데 덜 나왔다라고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력 구입비나 연료비는 떨어지는 그런 구조에서 이 전기 요금은 이제 올해 좀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은 좀 가봐야겠지만은 네. 지금은 이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항상 이 총선이나 이 전에는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올리는 부분을 주저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국전력에 대한 그 전에 어떤 적자 누적이다. 네. 또 그리고 이 송배전망에 대한 전력 투자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을 때는 마진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3조 가까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포트에 대한 담는 구조도 괜찮고 저는 한국전력을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기관 수급 7일 연속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양쪽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지금 27,000원 후반까지 제시하는데 저는 곧 이제 3만 원까지 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전력 목표가 2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알찬 정보 전해드릴 수 있게 도움 말씀 주신 이상홍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